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 김경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외교부 차관 나와주세요. 장관입니다. 네, 방금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는 한미 정상 간 통화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통화가 시기적으로 보나 내용 면에서 한미 동맹 또 경제 협력 또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양측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졌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을 표시하는 등 나름 성과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통화의 주요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충실하고 또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통화를 해서 다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관세 문제를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 전반에 관해서 주요 현안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하셨습니다. 네. 아까 저에 앞서서 질의하신 의원들께서 이번 통화 내용 중에 뭐 언론에 일부 흘렀습니다만은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언급이나 유력 대선 후보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것을 놓고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고 거기에 또 이게 무슨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런 상대국의 정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언급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배경에 무슨 뒷거래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권력의 향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먼저 그래서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트럼프 일기 관리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4년을 같이 했죠. 실제로 4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24년 최근까지. 여기에 뭐 영킴 의원 등 좀 더 과격한 발언을 하신 분 표현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불편했던 점, 또 대북 정책이라든가 뭐 반일 감정에 관련된 부분들, 위에 있지만 평화를 향한 길에서 잘못 이끈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하는 게 두 번째고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를 상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 문제고 중국과 지금 대결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우리 정부, 출범할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혹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가 아마 큰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차기 대선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그러한 부분을 담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어업협정 위반이냐, 영유권 뭐 주장을 위한 뭐 사전 포석이냐 등등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강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지 좀 밝혀주십시오. 1차적으로 왕이 부장하고 지난번 도쿄에서 한중 외교장관을 해뒀을 때 제가 이 문제를 먼저 거론을 했고요. 우리의 정당한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단호하게 입장을 전달했고요. 여론이 상당히 민감하고 또 비판적인 여론도 걱정스러운 여론도 많이 고조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실효적으로 대응할 조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만 지금 당장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난번 해양조사 한 것도 그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 정세 변화가 요동치고 있고 우리 외교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국방부 차관 담아 주시죠. 예, 차관입니다. 예, 차관님. 얼마 전에 북한군 10여 명이 MDL 침범했다가 저희 측 경고 사격 받고 돌아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의도된 도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희가 뭐 의도된 도발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뭐 징후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내 상황이 좀 어렵고 또 국제 정세 변화가 워낙 요동을 치고 있고 러북 관계가 또 각별해지고 있는 사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이제 북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이 얻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데 먼저 드론을 비롯한 현대적 경험이 늘고 있고 이게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을 올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하고 있고 관련 기관들과 관련 정보들을 좀 공유해가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 국방연구원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큰 경제 효과가 28조가 넘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뭐 본 의원이 단순히 계산해 봐도 1인당 월급이 2,000불만 해도 벌써 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6개월간 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달러로 환산해 보면 현찰로만 한 2억 달러 정도는 일단 번 것 같고 이 번 거를 민생에 쓰질 않고 오히려 뭐 핵 미사일 개발이나 핵 잠수함 개발 같은 동족을 이제 살상하기 위한 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 뭐 거기에 관련된 정확한 뭐 관련한 첩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획득한 건 없지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와 연계된 것들에 대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은 북한은 김일성 시대 이후로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한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 한미합동 군사훈련 감축 내지 중단 이후에 주한미군 이전 배치 혹은 뭐 또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체결,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그들이 소위 말하는 조선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10대 강령인 것 같은데 이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노선의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뭐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단추가 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감축 내지 중단에 지금 전력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PPT 하나 올려주시죠. 이것은 이재명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보시면 뭐 다른 거는 놔두더라도 맨 밑에 보시면은 이게 지난해 1월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을 때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신 얘기인데 뭐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뭐 짧은 지식으로는 김일성 하면은 생각나는 게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 수많은 무장 공비를 보내서 우리 인명을 살상한 거, 또 도끼 만행 사건 등 각종 도발, 뭐 칼기 납치, 아웅산 테러 이런 것들이 주로 생각이 나서 저 문맥으로 보면 아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들리는데 혹시 차관님 기억하시기에 김일성 뭐 김정일도 좋고 김일성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 노력 중에 대표적인 거 뭐 생각나신 게 있습니까? 아마 그들이 평화를 가장한 어떤 행위들을 대남 전략들을 구사한 것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 이면에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뭐 대남 적화 전략에 대한 것들은 김일성 이후에 그것들이 변화된 기조는 저희들은 식별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지난 일이지만 지난 22대 총선 때 연합사 해체라든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얘기하는 분들을 비례대표 1번, 2번에 배치를 했다가
비난 여론 때문에 철회한 적이 있는데요. 사퇴했죠. 지금 우리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연합사, 유엔사 해체 이런 얘기들,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이란 얘기가 분출되거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건 안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또 전 인태 지역이나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사실상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있어서 저희들 국가에 최우선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80년 가까이 유지됐던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해서 또 세계의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는 최우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동감하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죠. 예, 장관님께는 그 형법 제 98조 간첩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PT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형법 98조에 보면 이제 잘 아실 건데요. 적국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기에는 지금 판례상 제 3국 외국이라고 해서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간첩죄로 처벌에 좀 어려운,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그 간첩이랄까요? 혐의로 언론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형법 98조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이 제출되어서 법사위 제1소위의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법사위 계류돼서 이게 뭐 마냥 지금 심사숙고라는 이름하에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국회 안에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좀 적극 협조해 주셔서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법무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국이라든지 군사상 기밀 이런 거 외에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간첩죄를 조문을 개정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고 저희들이 그 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가가 안으로나 안팎으로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찾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이신 분께서 뭐 흰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하시고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뭐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다 아시다시피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우화를 아실 겁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혹은 1, 2차 세계대전 중에 전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곳에 편을 들자고 했던 나라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우리가 추구할 근본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훼손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모경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